수도 있어요. 저거는 공격력 버프 생각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3대 미리 챙겨봤자 제가 뭐 자군 야포 발두루 이런 덱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무쇠 껍질 같은 거 믿고 가는 거라 초반 직공은 지금 의미 없고요. 1피라도 남겨놓으면은 기사가 저게 또 카드 한 장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니 사냥꾼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계속 턴을 잡거든요. 서로 1턴씩 하는데 위니 사냥꾼은 먼저 하수를 내고 나는 이제 명시 아끼려고 상대 하수를 잡아내고 그러면 위니 하수는 또 하수를 먼저 내고 돌진이면 또 한 대 때리고 그럼 나는 또 정리를 해도 내가 코스트가 부족해서 하수는 못 내고 그러다가 뭐 얘 5, 6코스트 타이밍쯤에 도발 엉성하게 세운 거 올빼미나 사징에 잡히면서 또 영능도 더하고 그러다 보면 그냥 킬각 나오죠. 그러니까 똑같이 서로 한 턴씩 하는데 자기가 먼저 공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필드를 잡으면서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는 거죠. 그게 위니 사냥꾼의 특징이라 위니 사냥꾼보다도 오히려 더 공격성을 강화해서 먼저 주도권을 잡아버리는 게 오히려 최고의 수비가 될 수 있어요. 떡도발보다도 차라리 위니 사냥꾼보다 더 어그로가 강한 덱을 만들잖아요. 전사나 도적으로. 그냥 먼저 킬각이 나옵니다. 사냥꾼은 어차피 수비가 약해요. 자기가 턴을 계속 잡기 때문에 수비는 배제하는 거거든요. 제가 인상 깊게 본 책 중에서 이제 그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그 일본의 검객이 있죠. 예전에 그분이 쓴 이제 오륜서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하스스톤 덱 짜는 거나 투기장 운영이나 거기서 그분이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몇백 년 전에 일본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진짜 머리가 좋더라고요. 책을 쓰신 걸 보면은.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되죠. 하스스톤 좀 더 잘하고 싶다 혹은 개성있는 덱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저는 일단 남의 덱들을 쓰고 남의 덱들을 보는 문화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미야모토 무사시의 오륜서를 보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이러면 어떨까? 수액은 아껴줄게요. 신성 한 장 더 있을 수도 있어서. 거기 보면은 진짜 인용할 게 많아요. 이게 칼 대 칼이던 운빨의 카드놀이던 아무튼간에 남이랑 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서 심리전을 배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손자병법 보면은 스타크래프트 는다랑 비슷한 거예요. 정리를 하냐 직공을 하냐가 애매한 문제도 그 책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정리하냐 직공하냐 해결책이 몇백 년 전 일본 사람이 쓴 책에 있어요. 근데 사사키 코지로는 책을 안 쓰지 않았나요? 그분은 제 인생에 영향을 준 게 없어요. 고지로는. 근데 무사시는 제 인생에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그 기업인들한테 추천하는 도서죠 원래. 그러면 어떨까? 베가본드는 이제 만화하고 베가본드가 이제 기준이 된 게 미야모토 무사시 그 일본 소설이 있는데 그거를 베이스로 베가본드도 만들어진 건데 거기 역사 왜곡이 너무 많아요. 반면에 오륜서는 만화책도 아니고 직접 본인이 쓴 거니까 그게 후세에 내려온 거니까 사실 뭐 검객이 어떻게 살았는지 나랑 상관없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그렇게 상관이 없어서. 그래서 더군다나 그분이 우리가 그때 시절에 살았다고 생각해보면 인터넷도 없고 20대 때부터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하는 사람은 진짜 없잖아요. 나중에 책을 쓰지. 그래서 그분이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 과정에서 일본의 이제 역사 왜곡 문화? 그게 오류가 많습니다. 그게 1900년대 초반에 이제 무사시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걔네도 지역 감정이 있어가지고 도쿄랑 그 오사카 쪽이랑 아마 고지로가 오사카 쪽인가 그럴 거예요. 무사시가 도쿄 쪽이고 오늘날로 치면은. 그래서 우리 검객이 짱이다 라디오 방송에서 막 토론이 일어나가지고
그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아 이거는 잘못했다. 이거는 잘못했어요. 코스트 잘못 봤어. 시간은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다. 아 망했는데. 오륜서요. 오륜서. 그러다 보니까 역사 왜곡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도쿄 쪽에서 역사 지식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빨리 소설로 날로 쓰고 온갖 허구와 상상으로 책을 만든 게 그게 오늘날에 사실 대부분 알려진 무사시고 베가본드도 그 소설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거라서 미안하네. 그러니까 꼭 칼 아니더라도 누군가랑 승부를 할 때 그 심리 그런 게 요즘 그 미생이 뜬 게 그것 때문이죠. 그 텍스트도 별로 안 길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루하지가 않으니까 재밌어. 짧아가지고. 미생도 결국 그러니까 바둑이랑 사회생활에서의 대결. 결국 사람과 사람이 머리 맞대고 하는 거라 그거를 잘 묘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검과 검이나 다른 대결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진짜 하스스톤 해외 때 안 쓰다 보니까 외국 유저들 충분히 훌륭한 사람들 많지만은 외국 유저들한테 영향받은 거 거의 없고요. 마법사의 경우는 솔직히 아예 없고요. 투기장의 경우는 트럼프를 제 스승으로 모시는데 정작 그분 방송은 안 봤어 제가. 그냥 그분 리스트 보고 제가 영향받은 게 있으니까 제 스승이 된 거지. 그래서 하스스톤에 있어서는 제 스승님이 미야모토 무사시예요. 계산이 안 되죠. K각 잘 보시네. 말가니스는 그게 또 이제 컨스를 말씀하시는 건지 투기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투기작은 너무 늦어서 사실 필요는 없는데 공허 소환사라든지 아무튼 9코스트에 그 타이밍에 내 영웅 살려주는 것 때문에 상대가 잡을 거 없을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말가니스는 투기장에선 쓸만하지만은 그렇게 기대는 또 못한다. 9코스트면 이미 게임이 끝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랭크 기준으로는 그게 고노 나오고 악마 덱들 나오면서 이제 자락서스 말가니스 다 쓴다든지 공허 소환사로 뭐 나와라 하는 덱들이 갑자기 유행을 하다가 순식간에 다 사라진 이유가 닥터붐 때문에. 그게 나이사 때문에 사라진 게 아니라 닥터붐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너도 나도 닥터붐을 쓰니까 너도 나도 닥터붐 잡으려고 나이사를 이제 덱에 넣고 그러다 보니까 닥터붐 잡으려고 너네가 말가니스 잡고 있죠. 닥터붐 나와라 하고 있다가 말가니스 나오면 그냥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메타로 쳐도 말가니스는 별론 것 같아요. 흑마법사들 덱들 봐도 말가니스까지 보통 생각하는 덱은 없죠 요즘. 간혹 있나?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라그나로스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말가니스까지는 그렇게. 이게 정신자극 들어올 줄 알았으면 서린을 짚고 가는 건데. 아 근데 서린을 짚고 갔으면 정신자극이 안 들어왔죠. 지도에 나온 곳이 여기군. 불장난 좋아하냐? 이거는 늑인을 버리던 화염술사 버리던 마찬가지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교환해주고, 정신자극은 저거 88 아니 77이죠. 그러니까 질문을 주셨을 때 제가 해답을 못 드려야지 질문 안 하실 텐데, 제가 해답을 보통 드리는 편이라서 질문이 자꾸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거는 뭐 하는 거죠? 실수라고. TC130은 3코스트 기본 공채가 33이에요. 그래서 TC130은 어차피 3코스트 타임이 나갈 거 없으면 그거 나가셔야 되고, 그거 그러니까 아껴서 오히려 망하는 거고, 그냥 3코스트 때 나가고 나중에 3코스트 33 화수 필요 없잖아요. 막 7코스트 이후에. 그럴 때 어쩌다가 훔칠 수 있는 거여서, 그러니까 옵션이 붙어있어서 TC130은 아주 좋은 거고요. 아르거스보다 보통 조금 더 좋게 쳐요. 이거 치고 과연 어떻게 할까? 자연을 위하여. 그리고 TC130 대처하실 때도 내가 맞아도 상관없는 타이밍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의식하면 오히려 안 돼요. 모든 카드 중에서 한 장의 확률이라서, 아니 상대 덱에 있을지도 모르고 희귀 등급이고 상대 핸드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항상 핸드 필드 3개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는 오히려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상대는 필드를 7개까지 쓸 수 있는데 나는 3개까지 못 쓰는 셀프 핸디캡 매치를 하는 거고, TC130 각은 지금 무리하게 개체수 4개 늘릴 필요 없으면은 차라리 뭐 코스트 잘 사용해서 어차피 내 핸드에 하수가 충분히 있을 거 아니에요. 무리하게 4개 맞추는 것보단 그냥 3개 유지하는 게 낫고, 단지 그거를 너무 의식해서 원래 내야 되는 걸 안 낼 필요까지는 없다.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고, 상황마다 다 달라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려요. 과연 어떻게 할까? 예. 어차피 성기사 영능이 지금 이 게임에 있던 없던, 내가 어차피 이겼다 싶으면은 굳이 역전의 비밀을 제공해줄 필요가 없는 거고, 내가 지금 남은 거 다 끌어모아도 이기기 힘든 상황이라면은, 그러면은 어차피 내가 질 거 TC130 차라리 맞아라, 영능 하나라도 더 보강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때문에 자기가 유리한 게임인지 불리한 게임인지 잘 아셔야 되고, 게임을 하면서. 볼바르 폴드라고는 랭크 게임 기준으로는 좋은 오코스트가 너무 많아서 필요성이 좀 애매한 카드고, 투기장 기준으로는 리스크가 너무 커서 그렇게 추천을 안 드려요. 볼바르보다 퓨진이 훨씬 좋습니다. 퓨진은 흑기사보다 조금 안 좋은 정도고, 그러니까 볼바르 폴드라고는 그냥 나올 때 조금 간지난다는 거. 뭐라고 떠들면서 막 빛이 나죠. 그거 외에는 뭐 그렇게. 어떻게 할까? 그리고 침묵 맞을 확률은 어차피 높지 않지만은 없진 않잖아요, 침묵 맞을 확률이. 근데 서레인이나 퓨진이나 발드루나 이런 카드들은 침묵을 맞아도 공칠 차이가 없는데, 걔는 뭐 침묵 맞으면은 모구샨보다도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일단 5코스트 하수를 계속 내 핸드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약간의 에러예요. 쫑아라.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심플보다 좋은 3코스트 카드는 없어요. 투기장 기준으로 심플보다 좋은 3코스트 카드 없습니다. 지금 평신이 카드 2장 뺐기 때문에 제가 괜찮은 거예요. 저 전리품도 있고 아직 뭐 절만적인 상황 아닙니다. 상대가 티리온 폴드링 핸드에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허수아비 골렘보다 심플이 좋아요.
그냥 심플은 무조건 사이 카드예요. 두 장부터는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첫 장은 그냥 무조건 집으시면 됩니다. 그 어떠한 덱에 유용해서도 심플은 한 장 집으셔야 돼요. 아침에 인간이야. 그냥 투기장 특성상 그거를 3턴에 냈을 때 그 자체로 무조건 기사가 어드밴티지를 갖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해도 기사가 이득입니다. 화염술사 어떻게 대박 나지 않느냐. 근데 화염술사 어차피 또 보통은 잘 안 집죠. 바다 거인이요? 네, 그 정도는 좋은 카운터네요. 그러니까 결국 양쪽에 핸드가 떨어지거든요? 지금 성기사도 한 장 한 장 드로우가 급하고 저도 한 장 한 장 드로우가 급하죠. 때문에 모든 카드가 카드 한 장 값을 해야 돼요. 뭐 어떤 카드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각 카드들이 카드 한 장 값을 할 정도의 능력이 돼야 돼요. 그 차이로 승패가 갈립니다. 고철섬에서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뭐 한 장씩 들어왔는데 신성화 안 찾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5-1이라도 살리는 거예요. 태양샘을 정화해야 합니다. 불격 준비 완료. 이런 건 어떨까? 아마즈키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한 장 들어간 게 딱 신성화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 지금 영웅 체력도 훨씬 앞서고 지금 정리를 하는 거는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단지 태양샘 저거는 어차피 4-4로 잡으면은 지금 1피 잡기도 성기사가 힘드니까 저것만 잡아준 거고. 저요? 저 그냥 법사로 7승하고 지금 드루이드로 4승하고 있어요. 근데 2패야. 저는 좀 이따가 방종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빨리 끝나면은 방종하면 되고. 후회하게 해드리죠.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뭐죠? 지금? 일단 종료. 아마 다음 턴에는 춤추는 검을 낼 거예요. 이거는 되게 안 좋은 카드예요. 저는 조금 안 좋은 카드랑 나왔을 때 3코스트 부족해서 집은 거고, 이게 상대한테 1드로를 주기 때문에 자연화랑 마찬가지로 내 덱을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4-5-0채도 아니고 4-4-0채면은 과연 어떻게 할까? 기계법사인가? 상대방한테 드로우를 줄 거면은 충분히 이제 고효율이 있어야 되는데, 춤추는 검은 경우에 따라서 그냥 카드 한 장으로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 카드 2장으로 잡아도 1드로우까지 돌려받기 때문에 결국 내가 이걸로 카드 3장 빼야지 이득이니까 그거는 뭐 거의 불가능하죠. 이게 카드 상대 3장 빼는 건 불가능하고, 결국 이 카드는 그냥 어느 정도 임시 방편이다.
카드 교환은 무조건 손해보는 거고 임시 방편으로 쓰는 거예요. 갤리익스는 신이죠. 충검 평균 이하예요. 절대 평타입니다. 고음이 훨씬 좋아요. 죽음의 군주도 평균 이하고요. 죽음의 군주는 드로우도 모자라서 그걸 그냥 깔아주죠. 그게 꼭 고코스트가 아니더라도 상대한테 그냥 하나를 필드에 내준다는 거는 엄청 커요. 상대 어차피 영능 쓰기도 바쁘거든요, 초반에. 예, 33불공이 훨씬 좋고요. 도적 전설은 그냥 무조건 갤리익스. 그냥 제가 이 게임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카드가 자체로 그냥 제일 좋은게 불정과 불기둥과 갤리익스. 그 중에서 저는 아마 갤리익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게 랭크보다 사실 투기장의 제왕이죠. 제가 유일하게 불정보다 좋은 하수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갤리익스. 갤리익스, 불정... 그거 누구죠? 티리온. 그 순이라고 봐요. 과연 어떻게 할까? 사바나는 티리온만큼 좋진 않으니까 사바나는 케른 위 정도로 봐야겠죠. 케른은 일단 중립전설 중에 넘버원이고요.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 이게 변이 당하면은 망하는데 그나마 헬드로는 안주나? 예, 사바나가 케른보다 좋죠. 사바나가 케른보다 좋은데 그러니까 케른이랑 사바나가 티리온 아래니까. 의술사 지부사요. 의술사가 도적 의술사 차이로 영능 한 번 정도 더 쓸 수 있어요. 예. 어떻게 한다? 아, 근데 사바나는 전설은 상관없죠. 불정에 일단 전 사바나보다 좋다고 생각해요. 사바나는 필드 역전이 힘듭니다. 필드 선점했을 때 불정보다 큰 거지. 후반 드로시에도 불정 3댐으로 게임 끝나는 경우도 많고 직딜 가능해서. 왕을 위하여! 부도교를 혼절 경호원 방패병이요? 경호원 집으세요? 그리고 혼절은 사실 되도록이면은 픽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덱 기복을 올리는 카드라서 처음 혼절도 사실 안 집었던 게 이득이 아니었을까. 아주 이상한 카드들이랑 나왔으면 혼절이 났었죠. 불격 준비 완료. 자연을 위하여 터져라. 아라키르가 어쨌다고요? 아라키르 그냥 평균 이상. 그냥 흑기사보다 조금 안 좋거나 조금 좋거나 그 정도예요. 흑기사보다 조금 안 좋다고 봐요. 너무 늦고 필드 영향력이 적어서. 근데 아라키르보다 안 좋은 전설도 아주 많다는 얘기죠. 예, 전부 투기장 기준이요. 랭크 기준 하면 끝이 없어요. 이러면 어떨까? 안검 좋죠? 전력 질주보다 안검이 훨씬 좋아요. 안검이 전력 질주보다 좋은 드로우 카드예요. 전력 질주는 진짜 쓸 타이밍 없어요. 그 쓸 타이밍 생겨도 돌주먹이나 스톰윈드 필드에 내는 게 훨씬 낫지. 노스랜드로 반드시 승리하리라. 투기장이라 망과 전질 이런 거 불가능하고. 전질은 그냥 수렁 이끼 괴물 정도 카드로 보시면 돼요.
그냥 광탈할 것 같은데. 네, 투기장 기준이요. 농담하는 거지? 저거는 직공하는 게 맞죠. 도발이 몇 장이냐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가령 도발이 적다고 해서 방패병이나 타우렌 전사를 집진 않잖아요. 땜장이 기름이랑 공포의 적이요? 글쎄요, 땡장이 맹독이랑 안검 많으시니까 공포의 적이 조금 낫겠네요. 자연을 위하여 나의 패는 공정한 투기장에서 도발은 기름은 좋은 카드인데 그 지능검이나 이글 거있는 전쟁도끼나 죽발이나 그 뭐죠, 맹독이나 이런거 있을 때 공포의 적이 가치가 엄청 올라가요. 자기가 무기로 하나 끊고 공포의 적 낸 거 차이로 승패 갈립니다. 기름은 충분히 좋은 카드는 맞아요. 투기장에서 도발이 몇 장이 적당하다라는 기준이 없는 이유가, 도발이 적은 덱이라고 해서 타우렌 전사나 무쇠가죽 불곰이나 방패병 이런거를 억지로 집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센진이나 태양계의 자비는 도발 옵션에다가 공채가 좋으니까 집는거지 도발이 몇 장이냐는 계산 안해요. 그나마 흑마법사나 도적은 도발이 조금 있으면 도움되는 점이 있고요. 그거를 참고만 하는거지 덱에 기본적으로 드로우가 몇 장 해야 된다, 도발이 몇 장 해야 된다, 그런거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6코스트 하수가 몇 장 있어야 되냐, 7코스트 하수가 몇 장 있어야 되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7코스트 하수가 없다고 해서 심장구 사냥개를 만화급을 생각해서 집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효율로 집는 거지. 맹독은 다다 익선인데 그 영웅 피 관리가 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교환만 하다가 죽는 경우가 간혹 생겨요. 황금 일반 카드. 황금 한 포 나왔어요. 이거 막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뭐 발사도 하고 뭔가 강해 보여요. 덱 집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그럼 10시쯤 되겠죠. 방종할게요. 저희 방송은 이제 유튜브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 채널은 제가 뭐 주소를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서 저희 투기장 교실 방문하거나 유튜브에 막 서치하면은 알아서 나올 거예요. 황금 카드 욕심은 없고요. 도적 최근에는 안 한 것 같아요. 저번에 그때 7승 했었나요? 눈 깜짝할 새 없애주지. 일단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직업이든 반드시 코도를 집습니다. 그러니까 2픽 기준, 1픽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다른 카드 신경 쓸 게 없잖아요. 뒤에 뭐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럼 결국 직업 보고 가는 건데, 태양계잡이가 코도보다 좋은 직업 없어요, 투기장에서. 그러니까 컨스 기준으로는 자기가 덱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태양계잡이를 활용하고 코도를 안 활용하는 직업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투기장은 뒤에 들어오는 카드들은 어차피 다 확률이죠. 그거 생각했을 때 태양계잡이가 코도보다 좋은 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게 30픽이면은 코도를 안 짓고 게이잡이를 짓는 게 가능해요. 자기 덱의 유형을 봐서. 그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1픽 기준으로는 그 어떤 직업도 태양계잡이를 코도 대신 집는 거는 정석이 아니에요. 투기장의 정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길잡이가 6턴, 코도는 최소 5턴